의문이 아직도 조금은 있다면 혹시 이 사체가 유병언이 아닐 의혹이 아직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이 사체를 밖에서 죽여서 갖다 놨는지 뭐 바꿔치기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 많잖아요. 뭐 카더라라는 소문도 좀 있었고 한간에는 뭐 중국에서 봤다, 뭐 해외 어디서 봤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이렇게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객관적, 과학적으로 보면 네. 그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결정한 거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DNA 네. 검사인데요. 실제 유병언 씨에 대해서 아까 어디서 검사를 했다고 기억하시죠? 여기 대퇴부. 네, 넓적다리 뼈에서 그 안쪽에서 골수를 해서 아까 통나무집 기억하시죠? 비밀의 공간. 네. 거기에서 소변 기억하시죠? 네. 소변도 그렇고 또 누구와 달아나기 전에 어떤 성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갖고 그 휴지에 있던 책을 가지고 DNA 검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과 네. 예. 그렇죠. 그분과 이제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Y 염색체 STR이란 게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모두 해보니까 이 시신 아까 순천에서 발견된 그 부패된 시신의 주인공은 바로 유병언 씨가 맞는 거예요. 확인이 됐습니다. 모든 게 일치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립과학수연구원은 최고의 기관이고 네.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의혹을 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렇게 교차 검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믿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도 뭐 유병언의 친동생이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네. 그 유병언이가 아니고 그 동생이 죽었다. 동생 시신하고 바꿔치기 했다. 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거 낭설입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요. 그 유병언 씨 동생 같은 경우는 2000년 6월에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입국 기록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병언 씨가 맞다는 어떤 확실한 근거는 네. 속속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병언이 맞다는 또 다른 증거들 뭐가 있어요? 예, 또 보면은 그 변사체 왼쪽 다리뼈 길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신장, 그러니까 키를 추정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게 159cm 정도 생전에 그 유병언 씨 키하고 동일하게 딱 그 맞아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왼손 그 둘째 손가락 끝이 절단돼 있는 게 있어요. 사고로. 그래서 그 부분 나왔고요. 손가락, 넷째 손가락 같은 경우는 휘어져 있습니다. 네. 휘어져 있는 특성. 뭐 이게 전부 다 그 60년대에 그 유병언 씨가 사고로 다친 부위하고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도 이런 특징도 좀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시신을 했느냐? 바꿔치기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정말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네. 의혹을 불식시킬 만한 증거를 그러니까 좀. 저 네. 개인적으로는 DNA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도 의심하시고 또 프랑스에서도 봤다는 뭐 얘기도 들으셨다고 하니까 네. 한 가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뭘까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 원래는 지문 아닌가요? DNA 지문 나왔고. 네, 치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죠. 제일 처음에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 맞습니다. 치아에 치아의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신에서는 금리가 무려 10개나 있었습니다. 아래 위에 합쳐서 모두 10개가 있는데요. 이 10개가 있으면 뭐 우연히 또 10개를 씌운 사람이 있지 않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치의학적 방법으로 검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 유병언 씨를 치료하는 치과 의사를 불러와요. 그래서 치료를 한 거를 적으라고 시킵니다. 모든 걸 적으라고 시키고요. 이 적은 거를 갖고 다른 치과 의사, 국립과학수연구원에 있는 치과 의사가 이 기록을 가지고 와서 매칭을 해보는 겁니다. 정확히 매칭을 했고요. 네. 또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원래 그 치과에 가시면 엑스레이 찍죠. 살아생전 유병언의 사진이 있고 이번에 시신에서 또 찍으면 이걸 또 두 개를 매칭해 보는 겁니다. 유병언 씨를 치료했던 치과 의사, 국가수의 치과 의사 이렇게 매칭을 했기 때문에 이 치과 사람마다 다른 치아
검사를 네. 통해서도 다르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DNA, 치아 특징 그리고 손가락의 특징까지 뭐 하나 다를 게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 의심이 나오고 불신이 생기고 루머가 도는 이유는 이 모든 걸 확인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려 40일이 넘게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는 이런저런 소문이 생기기 전에 좀 더 빨리 확인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거든요. 아, 그게 좀 아쉬웠던 게 이 뭐 순천에서 발견됐을 때 시신에서 채취한 건 전에 금방인데 이걸 지문. 검사하는데 검사하는데 네.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지문도 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당시 상황은 너무나 바짝 말라버린 상태다 보니까 그런 시도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나중에 추후에 지문을 채취해서 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요? 사실 이거는 좀 어렵긴 했어요. 방금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바짝 말아서 어려웠는데요. 좀 포기했던 건데 네. 열가열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지문 채취법은 전 세계 탑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DNA가 나온 다음에 열가열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열로 불려서 이 안쪽에 있는 지문을 잠재되어 있던 지문을 현출하는 거죠. 이거 지문을 현출해서 그래서 쪽지문이 나왔어요. 사실은 쪽지문이 손가락에서 두 번째 손가락 검지, 네네. 두 번째 손가락 검지에서 쪽지문이 나왔는데 이 지문의 결과가 유병헌 씨와 일치했던 그럼 삼박자가 다 맞았네요. 거죠. 맞아요. DNA 맞았죠? 네. 그다음에 치아 맞았죠? 지문도 맞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유병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병헌 씨가 맞다고 해도 아직 뭔가 시원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거기 풀밭에 으슥한 데 가서 신발도 가지런히 이렇게 좀 벗고 옷도 약간 이렇게 바지도 내리고 위도 옷도 약간 올리고 약간 왜 그랬는지 사실 이해가 좀 안 가기는 해요. 아직도. 왜 그러셨는지 저희가 지금까지는 여태 이 시신이 누구였는지를 밝혀낸 거고요. 그렇죠. 네. 사망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 타살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구원파가 독살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당시 부검 결과를 좀 살펴보면 간이나 콩팥에서 그리고 폐에서 독극물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술병이 같이 발견됐잖아요. 네. 네. 1000백에서 2개의 소주병과 1개 막걸리병이 나왔는데 거기에 혹시 독극물이 있지 않나 해서 거기도 샅샅이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독극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술을 드신 거예요? 술이 있었어요? 아니면 빈병이었어요? 그 당시 내용물은 별로 없는 걸로 물 종류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네. 추정은 그렇게 합니다. 유병헌 씨가 이제 급히 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몸에 안 들고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네. 근데 사람이 다른 건 다 뭐 견딜 수 있어도 목마른 거 물 안 먹으면 죽거든요. 네. 당시에 그 형사들이 그 개천을 따라서 가보니까 뭐 그 주변에 막걸리병이라든지 소주병 같은 거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빈병. 그 중에 좀 깨끗한 걸 씻어서 물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는 있습니다. 타살 가능성을 좀 배제해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자살 가능성은 없는지 워낙 똑바로 반듯하게 차렷 자세로 누워 있었고 또 신발도 바로 옆에다가 가지런히 벗어놨기 때문에 뭐 압박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추측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가려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자해를 했다 그러면 뭐 복부나 가슴에 어떤 흉기의 흔적이 있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이 모든 상황 갖고는 사실은 손상이 있다거나 뭐가 이상이 있다거나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